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때 속초에서 제법 이름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북적이는 주말이면 하루에 500명 넘게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 제 모습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제 인생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였어요. 바다 내음과 함께 성장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산물 다루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께서 해산물을 팔며 가족을 지탱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도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요리 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20살 무렵에는 속초 시내 한복판에 조그마한 해산물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가게 이름은 바다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 10명 오기도 힘들었지만 새벽부터 직접 업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골라오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30즈음에 했습니다. 같은 속초 출신이었던 아내와 조용히 식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차분하고 똑똑했으며 둘째는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했어요. 두 딸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꿈은 단 하나,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모든 수익을 아이들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 딸이 서울의 의대에, 둘째 딸은 서울의 유명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초에 남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달 서울로 큰돈을 붙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보내면서도 저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우리 딸들은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서 홀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명절에도 아이들은 학교와 과제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했고 아내도 점점 저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장사를 마치고 혼자 가게에서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삐쩍 마르고 초라해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지친 눈빛.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서울로 가자.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였습니다. 식당은 이미 속초에서는 알아주는 곳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은 약 12억 원 정도였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은 제가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아내도 자신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끼어든 외부인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상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과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드물어졌어요. 각자의 스케줄로 바쁘다며 식사 자리도 피했고 저는 마치 집안의 낯선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아내는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처럼 흘러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 몰래 재산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를 팔고 서울로 올라올 때 정리한 현금과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몇 안 되는 부동산도 차근차근 아내 쪽 명의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좋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게 되자 남은 것은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남은 것은 통장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현금과 몇 벌 안 되는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 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빗방울까지 떨어졌습니다. 서류봉투 하나 들고 혼자 터덜터덜 걷는데 발밑에 웅덩이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 그토록 헌신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마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어디에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쥐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결심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이 어땠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직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내려와서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조용한 동네, 낡은 오피스텔, 그리고 저 혼자뿐인 저녁 식탁.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말 한마디라도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요리책도 몇 권 샀습니다. 이따금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이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을 가르치던 저였지만 이곳에서는 겨우 5명 남짓 모인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나마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우연히 진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예전에 속초에서 제가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자 한때 요리 수업을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해산물 손질하는 법을 배웠던 그 꼬마가 이제는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진우는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사정을 대략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로 오세요. 요리 개발하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일 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진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도 진우가 이끄는 외식 기업은 꽤 유명한 편이었어요. 회사에 가니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위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해산물 요리 개발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비법이 통했는지 새로 출시한 건강식 해산물 메뉴는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매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을 타면서 한동안 저는 지역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어 버렸어요. 경제적으로도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받는 월급과 보너스로 생활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진우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따뜻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회사의 일도 점점 자리 잡아갔습니다. 매주 한 번은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산물 다루는 법과 기본 요리법을 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박 셰프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문득문득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었었죠. 하지만 가족에게 기대하고 집착했던 제 모습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였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가끔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니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요리 실력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이튿날부터 바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그마한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행복밥상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사람들이 찾아줄까?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정성껏 만든 반찬 몇 가지.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매일 점심시간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행복밥상에 가면 따뜻한 밥과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설렜습니다. 누가 오실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손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밥을 먹으며 저도 치유되었습니다. 행복밥상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은 정말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얼굴을 만났고 작은 가게 안에는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던 어르신들이 어느새 서로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날은 준비한 밥이 부족해 부랴부랴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더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해 뜨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운동 삼아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가게로 돌아와 장을 보고 직접 손질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루틴이 몸에 익숙해졌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예전처럼 걱정이나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시간 준비를 하던 중 한 어르신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여쭈었더니 옆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주방 앞치마를 벗고 어르신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철 씨 덕분에 요즘 많이 웃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친구도 사귀고 밥도 같이 먹고 다시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 것뿐인데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공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 작은 이벤트를 열기로 했어요. 요리 수업,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같은 소박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손뼉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가게 안은 매일 축제처럼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 온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도 돈 받나요? 깜짝 놀라 웃으며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 어르신은 끝내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던 곳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무료라고 해놓고 사실은 기부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오해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괜히 사람들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진심을 담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이 가게를 청소하고 식사 준비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누구든 가게에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처음에는 경계하던 분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밥을 먹고 난 뒤 서로 손을 잡고 고마워요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의 보상을 다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 와중에 작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행복밥상이 소문나면서 지역 신문에 소개된 거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부끄럽지만 가게와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 덕분인지 행복밥상은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한 초등학생이 작은 손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고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를 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던 시절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무 조건 없는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외롭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자.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상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이후 저는 오히려 진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밥상은 여전히 따뜻한 공간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치유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남겨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몰랐던 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멀리서 연락이 오지 않던 딸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요동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받아줍니다.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저 반갑게 받아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느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도 몸에 익혔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갈 시간조차 없이 일만 했던 제가 지금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과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작은 밥 한 끼를 함께 먹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혈연보다 더 따뜻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 것은 소박한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중고 카메라 하나를 들고 시작한 사진 찍기가 제 삶에 엄청난 활력을 주었어요. 계절마다 변하는 공원의 나무들, 장터의 활기찬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다시 설레는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하나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과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아갑니다. 행복밥상을 운영하며 얻는 작은 수입이지만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성철아,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5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본이고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마음을 열면 언제든 따뜻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닫을 때 오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취미 생활로 삶의 활력을 찾자는 것입니다. 비싼 취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진 찍기처럼 소소한 활동 하나만으로도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독립과 자기 사랑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과 성공을 좇으며 가족의 인정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외로움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한 몸과 마음,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거울 앞에 서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자.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가장 빛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